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 메탈 음극 개발 착수한다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 공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는 업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트레이딩 전략을 최근 들어서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앞으로의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투자의 팁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어떤 증권사 창구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어떤 증권사 창구는 또 굉장히 순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추측들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신한증권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또 순매수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요 너무 과도한 추측이나 그 다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생각들은요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 화면은요, 에코프로가 기초자산으로 포함된 ETF 정보입니다. ETF.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같은 경우는 이 에코프로의 편입 비중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이 ETF가 만약에 이 주식수를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초자산인 에코프로를 20%만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ETF에 자금이 유입된다.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펀드를 더 늘려야 된다. 펀드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기초자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을 매수해야 된다. 기초 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하고 공시를 냅니다. 공시를 내는데 이 공시에서 펀드의 설정 그리고 환매 이런 공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 FN 이 ETF 있죠. 이 ETF에 AP라는 곳에 이렇게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 이렇게 여러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AP는 지정참가회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라는 이 상품은 누가 만들었죠? 바로 운용사가 만든 겁니다. 운용사가 만들고요. 이 운용사는 기초지수 FN 가이드 2차전지 소재 지수를 추종하면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만약에 이 운용사의 2차전지 소재 FN ETF에 자금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는요, 어떤 특정한 회사한테 이 기초자산 좀 사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증권사는요, 기계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한투자증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AP 지정참가회사로 해당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용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정참가 회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런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ETF의 설정, 다시 말해서 돈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신규로 설정한다라는 것은 기초자산, 다시 말해서 주식을 시장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용사가 지시하는 요청, 여기에 따라서 저런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 창구는요, 하루 종일 매도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매수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증권사 창구에서 요청받은 대로 시장에서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 증권사 창구 너무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면 안 되고요.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2차전지 소재 FN에 자금 유입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공시로 확인이 됩니다. 공시로 확인이 되고요. 이런 공시를 통해서 이런 ETF 자금에 돈이 몰리네? 그러면은 기초자산을 사야 되겠지. 그리고 그 기초자산 중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M뿐만 아니라 여러 2차전지에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 유입 강도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런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 매도 나온다,
별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되려 이런 ETF 자금, 여기에 자금이 어떻게 쏠리고 들어오는지, 환매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온 공시만 하나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35만 좌, ETF는 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5만 좌,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정 75만 좌 늘어나고, 그 다음에 환매 40만 좌 나오고, 그래서 총 35만 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이게 언제 그 ETF가 상장이 되느냐? 바로 내일 날짜죠. 3월 14일 날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ETF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에 투자했을 때는 자회사의 기업 가치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에코프로의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상장을 안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팅하는 그러한 사업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로 약 4천억 규모의 투자금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리튬 메탈 음극 개발 착수했다라는 것은 신규 사업 진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리튬 메탈 음극 같은 경우는요, 리튬 메탈 배터리에 필요한 음극재, 그게 바로 리튬 메탈 음극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삼원계 배터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음극에는 흑연이 들어가요. 흑연이 들어가고, 이 흑연을요, 리튬 메탈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요, 에너지 밀도를 10배가량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2차 전지의 구조적인 문제, 그게 바로 덴드라이트 현상입니다. 그 덴드라이트 현상은요, 이 배터리를 이제 충전할 때, 전기차를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그 리튬이 음극 표면에 막 쌓여요. 그런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 분리막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리튬이 불규칙적으로 쌓이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음극을 뚫고 나오는 현상, 이게 덴드라이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덴드라이트 현상 때문에 단락, 다시 말해서 여기 뚫고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 그래서 충전 시 화재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또 에코프로 BM 측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2026년 양산 목표다. 그래서 결국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가는 방향성도 전고체 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 로봇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방향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 직접 돈을 투자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공시 내용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IPO 완료 의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돼서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4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신규 사업 확장하는 부분, 과거에 탄산 리튬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 컨버팅하는 그런 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신규 사업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 만드는 거, 원하는 소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상장 회사이고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니까, 이와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코프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해당 기간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시장의 추측으로는 26년도쯤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IPO 완료 위반 시 투자자들이 풋옵션 행사 가능하다, 원금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다. 에코프로가 절대 원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 메탈 음극 이 개발 착수한 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이 입증되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러브콜 많이 받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좀 갖게 되는 부분, 바로 실적이죠. 결국 이 기업,
저희가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바로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실적 관련해서 자명하게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에코프로 BM의 주요 고객사 누구인가요?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 SDI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공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에서 주요 매입처에 에코프로 BM이 보이죠. LNF도 있고요.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는 당연히 양극재 갖다가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확인하실 수가 있느냐? 양극재의 이 매입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22년도가 피크였죠. 킬로그램당 61,933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54,311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지금 4분기 다시 말해서 사업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당연히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이 3분기보다도 좀 더 떨어졌을 가능성 이게 높은데요. 한번 보세요. 24년도 3분기까지 해서 31,460원. 22년도 피크 쳤을 때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 났습니다. 이러니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판매량이 그러면 더 이 부분을 상쇄하고 늘어났으면 됐는데 그 부분마저도 거의 24년도 초부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판매량 같은 경우도 출하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축소되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좋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에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대감으로 갔을 때는요. 결국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래 매출, 미래 실적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요약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 발표가 되었는데 이산화탄소 규제만 명확하고 보조금 지원책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에 실망감이 좀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이 전기차 구매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이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구매했을 때 이때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보조금 지원 및 유럽 내 공급망 활용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좀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도 됐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 가지고요. 연비 규제 조정안, 다시 말해서 이 연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2035년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이 법안이었었죠.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폐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주가는 오를만 하다가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앞으로 좀 박스권의 어떤 횡보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는 게 저는 단기간에는 좀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2월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2개월 연속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GM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27% 상승 그리고 월별로 해서는 이제 3% 정도 증가. 그래서 실적 펀더멘털의 신호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양극재 판매도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소식이 있다가도 안 좋은 소식이 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 이 내용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어떤 지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무엇이냐? 바로 달러와 엔화의 환율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때 기억나시죠? 장중에 10%가 넘는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와 엔화의 환율,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거 뭔가요? 환율의 상승이죠. 환율의 상승이고 달러의 강세,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값이 얼마냐. 그래서 지금 이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환율, 이 부분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엔화 환율이 이 200엔이었는데 이게 150엔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엔화의 강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본은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환율이 갑자기 뛰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엔화 값이 막 치솟는 겁니다. 엔화의 값이 치솟게 되면은요, 내가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을 빨리 회수해서 갚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 이때 작년 8월 엔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 환율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엔화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달러엔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이런 부분들이 스물스물 시장에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때 보시면은요. 이 지수의 하락과 엔화의 강세,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급격하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 다시 한번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보시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